안녕하세요. 저는 장기 연애 끝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제 전 남편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피부과 의사였어요. 긴 시간을 만나고 결혼한 만큼 저희 부부 사이에는 큰 갈등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서로의 성향도 잘 맞았기에 평온한 일상을 보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은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완벽해 보이던 결혼 생활에도 단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어요. 결혼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때가 되지 않았으려니 하고 넘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시부모님의 은근한 독촉과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뼈있는 말씀들을 던지셨고 저 역시 누구보다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기에 매달 반복되는 실패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원인은 남편과 저 둘 다에게 있더라고요. 남편도 정자 활동성이 꽤 낮은 편이었고 저도 자궁 건강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고요. 병원을 다니며 검사와 시술을 병행해 보아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아 심신이 무척이나 지쳐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원 휴진일에 맞춰 오랜만에 기분 전환도 할 겸 외식을 하러 나간 날이었죠. 유명한 핫플 식당에 들어갔는데 만석이라 자리가 없는 겁니다.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냥 나갈까 기다릴까 고민하던 사이 식당 안에서 우연히 낯익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바로 남편의 남동생인 제 시동생이었죠.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체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시동생의 맞은편에는 웬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어머, 도련님, 여기서 다 보네요. 저희 인사에 시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형수님, 여기서 다 보네요. 근데 앞에 일행분 있으시네요? 누굴까? 혹시 여자친구? 제 말에 시동생은 손을 내젓더라고요. 무슨 소리세요? 저희 회사 동료예요. 오늘 같이 야근하기 전에 저녁 먹으려고 나온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훈 씨 형수예요. 이쪽은 형. 안녕하세요. 여자는 싹싹하게 저희 부부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자리가 없어서 우리는 딴 데 가야겠다. 괜찮으시면 저희 자리에 합석하세요. 여기 2자리 비는데. 그렇게 먼저 합석을 하자고 해주더라고요. 성격이 참 친근하고 밝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얼떨결에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직장 동료라는 그 여자의 이름은 안효진이라고 했습니다. 화장기가 옅은 얼굴에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죠. 저는 내심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우리한테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빙그레 웃었어요. 굳이 이런 하프를 직장 동료랑 저녁 식사 먹으러 올 것 같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두 사람의 분위기도 직장 동료 같지가 않고 묘했고요. 두 분 정말 그냥 동료 사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시동생도 안효진 씨도 절대 다른 사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짓궂게 묻지 않고 식사를 했어요.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남편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효진 씨는 무척 반색하더라고요. 아, 피부과 의사셨구나. 마침 제가 요즘 피부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남편은 효진 씨의 얼굴을 살피더라고요. 아무래도 모낭염 증세이신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병원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나중에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남편은 사람 좀 미소를 지으며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명함 한 장이 제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내는 시작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만남 이후로 8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이 문제로 고군분투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줄어들었고 늦은 귀가가 잦아졌어요. 병원 일이 바빠서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부부 사이의 감도는 서늘한 기류는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향해 아주 건조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혜경아, 우리 그만 살자. 너무나도 뜬금없는 통보에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랫동안 생각했어. 근데 이제 그만 살았으면 해. 이유가 뭔데? 무슨 일 있어?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남편의 대답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당신 잘못이라기보다 그냥 나도 이제 지쳐서 그래. 우리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애도 안 생기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은 손주 엄청 원하시는데 나도 그렇고 더 이상 부모님 실망시켜 드리는 거 못하겠어.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꼭 나만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네? 병원에서 둘 다한테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 어쨌든 나는 그래도 가능한데 당신 자궁이 너무 약한 게 더 큰 문제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내 탓이라 이거야? 누구 탓이 어딨어. 이런 입씨름 하는 것도 싫고 그냥 우리 이만 끝내자.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 저 혼자만의 잘못도 아닌데 그동안 함께 노력해온 시간들을 모두 부정하며 오직 임신을 핑계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태도는 너무나도 비겁하고 잔인했습니다. 게다가 다음 날 시부모님까지 저를 불러내 남편과 같은 입장을 보이셨어요. 얘야, 우리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우리라고 속이 편하겠니? 진작 애가 들어섰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인연이 여기까지인 걸 어쩌겠니? 어머니, 저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표정이 묘하더라고요. 어쨌든 동훈이가 더 이상 못 살겠다는데 우리가 어쩌겠니? 남편도 시부모님도 마치 짠 듯이 똑같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억울함과 황당함에 눈물조차 나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안 생겨서 가장 고통받은 것은 저였는데 그들은 저를 완벽한 죄인 취급하며 내쫓으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로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해놓고 일방적으로 이러는 게 어딨나요? 저는 남편과 제대로 대화를 나누고 담판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이 퇴근할 시간에 맞춰 예고 없이 그의 피부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데 마침 주차장 쪽으로 걸어오는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 기억을 더듬던 제 머릿속에는 8개월 전 식당에서의 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동생의 직장 동료라며 인사를 나눴던 여자 안효진 씨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배가 제법 볼록하게 불러 있어서 영락없는 임산부의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분명 미혼이었는데 갑자기 임신? 의아한 마음으로 그녀의 동선을 눈으로 쫓고 있는데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효진 씨가 걸음을 멈춘 곳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의 차 앞이었거든요. 안효진 씨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남편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타는 거예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여자가 왜 내 남편의 차에 타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죠. 저는 몸을 숨긴 채 숨죽여 남편의 차를 가만 지켜보았습니다.
약 10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편이 주차장으로 걸어 나오더군요. 남편은 운전석에 올라탔고 차 안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은 무언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 속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제 차에 시동을 걸고 남편의 차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따라간 곳은 병원 인근의 한 한적한 고급 식당이었습니다. 주차를 마친 남편은 안효진과 함께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보니 영락없이 임신해서 조심스러운 부부의 모습으로요. 그 광경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남편이 그토록 매몰차게 이혼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저와 아이가 안 생겨서가 아니라 본인이 밖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고 심지어 그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이성을 잃고 차에서 내려 식당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종업원의 안내를 받고 룸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을 본 저는 쫓아가 룸의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자리에 막 앉으려던 두 사람의 고개가 동시에 저를 향했습니다. 저를 발견한 남편의 얼굴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렸고 안효진 역시 놀라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군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 임신했는데 설마 당신애야?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고?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였죠. 저는 룸에 놓여있던 물잔을 집어들어 두 사람을 향해 냅다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세례를 맞은 남편이 당황하여 몸을 움츠러뜨리더라고요. 안효진도 배를 감싸지고 잔뜩 경계를 하고요. 말 좀 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 순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효진을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어딜 가냐고 붙잡았는데 안효진 먼저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쪽팔린 건 아는가 보지? 남편은 붙잡는 저를 뿌리치고 도망치듯 가게를 떠나더라고요. 저는 어리 빠져 한참 앉아있다가 휴대폰을 꺼내 곧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전화를 받자마자 방금 전 목격한 모든 사실을 쏟아냈습니다. 도련님 회사 동료라던 안효진 씨요. 안효진 씨요? 회사 그만뒀는데. 그만둘 수밖에 없었겠지. 형 애를 뱄어요. 그 여자가. 예? 아니, 그게 무슨... 도련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우리 형이랑 효진 씨라니요.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시동생이 놀라는 걸 보니 전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시동생과의 통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오지 않았더군요. 피가 차갑게 식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날 처음 알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식당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던 그는 제 앞에 서자 변명조차 포기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무책임한 한마디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사이였어?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환자와 의사 사이였어. 효진 씨가 피부 치료 받으러 몇 번 오면서 좀 가까워졌고 그러다가 진짜 실수였는데 덜컥 애가 들어섰다고 하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나 내 핏줄이 너무 갖고 싶었어. 나 애 얼마나 원했는지 알지? 남편의 말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 아이가 간절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죠.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애가 간절해서 바람을 피웠어. 그런 주제에 내 핑계를 대면서 나 혼자 문제 있어서 애 못 낳는 죄인 취급을 해?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알고 있었지. 그래서 그렇게 나보고 나서서 물러나라고 했던 거지. 제 추궁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은 곧 인정이었겠죠. 시부모님 역시 안효진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어쩌지? 나 이혼 못해줘.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절대 순순히 안 물러날 거니까. 그 여자 평생 상간녀 불륜남 꼬리표 달고 혼외 자식 낳고 살아봐. 저는 남편을 향해 선전포고를 던졌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남편 그리고 시댁과의 지옥 같은 전쟁이 시작되었죠. 남편은 매일같이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나중에는 시부모님까지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와 설득과 협박을 반복했죠. 어차피 마음 떠난 껍데기뿐인 남편 붙잡고 있어서 못하겠니? 네가 웬만하면 좀 놔줘라. 뻔뻔하기 짝이 없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오기가 생기더군요. 저는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 소송도 했고요. 상간녀는 그 사이에 이미 출산까지 해서 애를 키우고 있었죠. 저는 정말 다 같이 어디 죽어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으로 버티는 삶은 제 자신을 먼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분노와 억울함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상대하느라 제 일상마저 피폐해져 갔으니까요. 내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때문에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야 하나? 1년의 시간이 흐르자 저도 결국 한계에 다달랐고 이런 진흙탕 속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혼 소송을 멈추고 합의에 응했습니다. 대신 제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그들의 유책 사유를 철저히 계산하여 남편의 막대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죠. 1년 동안 지친 남편과 시댁은 군말 없이 제가 원하는 조건을 수용했고요. 모든 서류 정리가 끝나고 법원을 나서던 날 저는 홀가분해하는 남편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충고를 건넸습니다. 이태영, 내가 그래도 한때 같이 산 정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그 여자가 낳은 애 혹시 모르니까 친자 확인 검사는 해봐야 될 거야. 뭐? 너 끝까지 말 그딴 식으로 할래? 이혼 도장 찍었으면 조용히 갈 길 가지. 어디서 저주를 퍼부어. 남편은 발끈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죠. 저주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지. 당신 잊었어? 우리 오랫동안 임신한 데서 병원 다닐 때 내 문제도 있었지만 당신 정자 활동성 수치 많이 낮아서 자연임신 어렵다고 그랬었잖아. 남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당신이 어떻게 나 몰래 잠깐 만난 여자랑 그렇게 단번에 임신이 돼?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할 수준 아니야. 꼭 해봐. 나중에 뒤통수 맞고 억울해하지 말고. 저는 뭔가 찜찜한 듯 굳어버린 남편의 얼굴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돌아서서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 툭 던진 반은 악의에 가득 찬 조롱이었습니다. 그 말이 훗날 어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지는 저 역시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요. 이혼 후 저는 재산분할금을 바탕으로 새로운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건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혼 직후 안울지는 제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 정식으로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남편과 안효진의 결혼을 가장 극구 반대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그 둘의 외도를 처음 알렸을 때 그럴 리 없다며 기함했던 시동생은 이후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형, 저 여자는 진짜 아니야. 형수한테 몹쓸 짓 하지 말라며 가족들 중 유일하게 저를 감싸며 결혼을 엎으려 했다는 거예요. 저에게 미안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손을 떠난 인연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머리로는 잊었다고 생각했어도 5년의 결혼 생활이 남긴 상처와 배신감은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꽤 오랜 시간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며 그저 일과 집에만 틀어박혀 스스로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건조하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제게 먼저 전화를 걸어온 대학 동기에게서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벌어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막힌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상처를 안고 조용히 제 삶을 다독이던 제게 1년 만에 대학 동기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동기의 남편이 제 전남편과 같은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어 건너 그쪽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죠. 야, 너 진짜 대박이야. 네 전남편 집안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 너 그 얘기 못 들었어? 동기의 흥분한 목소리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동기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이야기는 그 어떤 막장 드라마에서도 본 적 없는 상상 초월 이야기였죠. 사건의 발달은 제가 이혼법원 앞에서 전 남편에게 무심코 던졌던 마지막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친자 확인 검사 꼭 해보라는 그 말이요. 저는 그저 정자 활동성이 떨어졌던 남편의 과거를 꼬집어 그의 마음속에 작고 찝찝한 의심이나 심어주려 툭 던진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이상으로 그 말이 남편의 뇌리에 깊숙이 박혀버렸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문득문득 제 말이 떠올랐고 묘한 찝찝함을 지울 수 없었던 모양이에요. 결국 안효진 몰래 아이의 유전자를 채취해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받아든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에는 불일치도 일치도 아닌 매우 기묘한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일부 일치였던 거죠. 일부 일치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유전자 검사기관에 문의한 남편은 상담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하신 분과 아이는 친부관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상당히 흡사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님의 친형제나 아버지 등 아주 가까운 혈연 가족의 아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자신의 친자는 아닌데 자신의 혈족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남편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쳐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동생, 제 시동생이었던 거예요. 안효진은 원래 시동생의 직장 동료였으니까요. 게다가 안효진이 임신을 하고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평소 형의 일에 간섭하지 않던 시동생이 유독 길길이 날뛰며 저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던 기억이 남편의 머리를 강타한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은 시동생의 칫솔을 몰래 빼돌리는 식으로 아이와 다시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고 했어요. 결과는 그야말로 경악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안효진이 낳은 아이가 시동생과 친자 관계 성립으로 나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안효진과 시동생은 직장 동료로 지내면서 이미 은밀한 잠자리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안효진은 시동생의 형인 제 남편과도 바람을 폈고 두 형제 사이를 교묘하게 오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하게 된 거고요. 그녀는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본인조차 확신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조건이 훨씬 좋은 피부과 의사형을 아이 아빠로 지목했을지도 모르죠. 시동생이 두 사람의 결혼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이유 역시 저를 위한 의리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안효진이 자신과도 뒹굴던 여자라는 사실을 뻔히 알았기에 그런 여자가 자기 형의 아내이자 형수로 들어오는 그 미치고 팔짝 뛸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던 것이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은 이성을 잃고 시동생을 찾아가 그야말로 개 패듯이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네가 사람이야? 저 여자가 너랑 그런 사이였으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불었어야지. 왜 입 다물고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형이 바람나 놓고 왜 나한테 난리냐고. 내가 그러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형제는 서로 멱살을 잡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웠고 시부모님도 이 기막힌 진실 앞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다더군요. 그야말로 완벽한 콩가루 집안이 된 것이죠. 동기에게서 이 모든 스토리를 전해 듣는데 저는 너무 웃겨서 배꼽을 잡고 방바닥을 굴렀습니다. 솔직히 남편을 괴롭히려고 악담처럼 던졌던 친자검사 해봐라는 말이 정말 이런 핵폭탄급 결말을 끌어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현재 남편은 안효진을 상대로 사기 결혼 및 이혼 소송,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안효진은 명백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눈앞에 있는데도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다라며 박박 우기고 있다지만 과학적 증거 앞에서 그 뻔뻔한 발악이 통할 리 없겠죠.
시동생 역시 나는 형이랑 그 여자가 만나는 줄 꿈에도 몰랐고 임신한 것도 몰랐다며 나몰라라 발뺌하고 있지만 그가 치러야 할 대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면 시동생은 최근 다른 집안의 번듯한 여자와 결혼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 더러운 막장 형제 스토리 때문에 결국 파혼을 당하고 회사에도 소문이나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들은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비참하게 쫓아냈지만 자기들은 시궁창보다 더 역겨운 파멸에 이르게 된 거죠.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두 발을 쭉 뻗고 숙면을 취합니다. 썩은 인간들을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도려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상쾌하고요. 그들이 앞으로 법정에서 얼마나 더 진흙탕 싸움을 벌이든 누가 누구의 머리채를 잡든 저는 이제 그 통쾌한 결말을 구경만 하면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토록 완벽하게 어울리는 일이 또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길고도 기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